골든디스크 당일날 회사에서는 설마 아무리 제가 또래여도 신인이 펑크랑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냥 매장이야 매장. 새벽에 같이 드럼 치던 영석이 형이라고 있었어. 몰래 짐을 꾸려갖고 도망쳤지. 잠수 탔지. 만일 하나님이 딱 하나의 소원을 너한테 주면 뭐를 할래? 그러면은 절대적인 불꽃 같은 사랑을 한번 해보고 그런 사랑을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면 끝에 가서 진짜 부서져도 좋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예. 팔로알토. 네. 저번에 그 로스트 쇼 할 때 처음 뵙고 오늘 또 팟캐스트 나와주셔가지고 지금 되게 떨리고요. 저 설렙니다. 예. 그때는 이제 뭔가 여러 사람들 같이 하는 거였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1대1로 촬영하는 거고 제가 또 진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나름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은 뭐 보는 분들이 다 알겠지만 그냥 간단하게라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수 김장훈입니다. 네, 그죠? 딱히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하나의 인생 속에 한 10명의 삶이 들어있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생에 굴곡이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았고 여러 가지 환란이 많았던 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현재 진행형 가수 김장훈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그 새 음악이 나오셨잖아요. 네. 안녕 고마웠어요라고 이제. 안녕 고마웠어요. 네. 이 노래는 진짜 묘한 노래고 뭐 예를 들어 네네. 되게 이렇게 낭낭해요. 혼자 기타 치면서 안녕 고마웠어요 당신이 수놓은 뭐 이런 뭐 포크잖아요. 네, 그래서 포크 치고 경쾌한 느낌도 있고 근데 듣다 보면 울컥하면서 빡 걸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확 건드릴 때가 있어. 맞아. 저는 노래도 노래인데 가사에서 오는 울림이 있더라고요. 노랫말이 이거는 딱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똑같이 살 거예요. 힘든 일도 슬픈 일도 모두 소중한 우리 이야기죠. 네. 이건 진짜 노랫말이. 저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사도 관아님이 쓰셨던데 저는 갑자기 뭔가 이별하는 이야기여서 형님이 뭔가 은퇴를 암시하는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순간 이제 들었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은퇴는 뭐 이제 다시 겨우 죽다 살아는 활동 요즘 파이팅 하시는데 갑자기 은퇴할 리는 없어서 저는 이제 음악을 어떻게 되냐면 관아가 딸을 낳는데 너무 이쁘잖아. 근데 시간이 흘러가서 미래에 결혼할 때 너무 마음이 기쁘면서도 슬플 것 같아. 그때를 상상하고 쓰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농담처럼 야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장에 이 노래를 틀어라. 이렇게 우리 요즘에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서로 죽는 거 갖고 드립치거든. 야 너는 죽으면 계획이 어떻게 음악은 뭐 어떻게 해줘? 나는 내가 이걸 적어놨으니까 그거대로 3일장이면 3일장만 막 돌려. 첫날 하다 중간중간 지루하니까 좀 신나는 거 하나씩 넣고 나이트클럽처럼 하라고. 그리고 사진은 나 담배 피는 사진 있어 그거 하고 그리고 공연 연출을 좋아하니까 딱 들어가면 센서를 딱 해서 AI가 걔를 읽어. 그리고 뭐 팔로우면 팔로 왔냐? 여기 육개장 잘해. 먹고 가. 형님. 그러니까 걔를 딱 AI가 읽고 딱 이렇게 내 목소리로 너 새끼야 빨간 바지 막 형 죽었는데 나 아까 보니까 5만 원 했던데 너 밥 먹지 마. 뭐 이런 약간 나는 AI를 이용해서 네네네. 그냥 난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어떻게 일대기로 거슬러 올라가? 네, 일단은 그게 코스긴 했어요. 요거 하나 할게. 네네네. 대학교 때 내가 집이 없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잘리고 집 나와서 이제 대학교 들어서 과실에서 먹고 자고 했어 경원대. 그래서 돈이 필요하잖아. 그럼 이제 공강 시간 있잖아. 그 시간 비는 애들. 비는 시간. 그러면 2시간 앉아 있으면 500원씩 받고 웃겨주는 거야. 한 2시간 또 계속 그러면 한 5,000원 이렇게 해서 있다가 500원 받고 너 수업 들어가 그러면 그 다음 수업을 야 500원 그럼 이제 앉아갖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웃으면서 들어와서 이제 하면은 돈 10,000원 해 그러면 이제 그거로 이제 밥 먹고 뭐 하고 내가 어떻게 대학교 때 나 아르바이트 하나도 안 하고 그때 내가 약속한 게 야 나는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없어. 왜? 자 하루에 10시간 노래 연습해야지. 4시간은 잔다. 그럼 10시간 또 알바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누가 너네를 웃겨주고 니네 대학 생활을 찬란하게 블라슴 꽃을 피워주니 번성하게 해주니 내가 그러니까 니네가 나를 먹여 살려. 그때
아르바이트 하나도 안 하고 한 6년을 내가 먹고 살았다니까. 그냥 웃음으로요. 여러 가지 방법이 이따 얘기해 줄게.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 진짜 먹고 사는 기법이 기가 막히다니까 진짜. 어떻게? 삥으로 내가 6년을 진짜 배불리 먹고 산 사람이야. 그리고 가끔가다 그때 언더그라운드였으니까 팬들 찾아올 때 있어. 언더니까 오면 일단 돈 다 털리고 가는 거야. 그때가 좋았어. 지금 돈 털어봐. 그렇죠. 신고 들어가고 그때는 사고 쳐도 사고 치면 소문 나는데 2년 반 걸려. 그 2년 반에 그 새끼 그렇게 김장훈 했다며 그때는 이미 다른 사고로 덮었어 이거. 진짜 그때 활동을 했어야 돼 그때. 지금 사고 치면 바로 그 앞에 찍어가지고 바로 실시간 지금 현재 김장훈 난동 부린 상황이에요. 김장훈 욕하고 있어요. 뭐 이게 안 좋다니까. 근데 그게 지금의 이 사고가 1980년도부터 이 사고였거든. 근데 그걸 계속 버티니까 나의 사고가 맞닥뜨려진 시절이 45년 뒤에 온 거야. 버티니까 시절이 45년을 일찍 태어났는데 유튜버 이런 게 생기면서 이 시절이 나한테 내가 여기까지 45년을 기다려서 견우직녀 만나듯이 나의 시대가 온 거야. 와. 그 대학 시절 아까 말씀하셔서 궁금했는데 전공이 어떤 전공이셨어요? 연영과. 영국영화과로 하셨구나. 그렇게 알지. 영어 영문과. 영어 영문과요? 영어과 그러면은 되게 다 상상을 못해 영어 영문과는. 잘못된 나무위키처럼 잘못된. 그죠. 오늘 진짜 이 특집이 나무위키 바로잡기잖아. 제가 나무위키 보니까 너무 틀린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걸 내가 그래서 나의 유튜브에서 나무위키 바로잡기를 한번 할까? 진짜 내가 거짓말을 안 한다. 공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좀 워낙 오래 활동하셔서 나무위키도 좀 서칭을 했었는데 대본 온 거 보니까 거기도 좀 틀린 게 몇 개 있더라고. 그게도 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제가 나무위키에서 봤을 때는 이제 형님이 음악 초반에 시작하실 때 김현식과 메신저의 객원 보컬로 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알려진 거야. 그거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왜냐하면 데뷔를 29살 때 91년에 했는데 그때까지는 무대로 올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연습만 계속해서 하루 10시간 넘게 발성하고 그리고 천하대장군이라는 밴드도 하셨다고. 그랬지. 왜냐하면 대학교를 들어간 목적 자체가 그때 이제 고2 때 학교 잘리고 집 나와서 헤매다가 이제 엄마랑 화해를 하면서 그래도 대학을 가자. 네가 뭐 그걸 통해서 뭐 음악을 하든 뭘 하든 대학이란 데 들어가서 좀 너는 너무 혼자만 있는 세상이 많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3년 병원에서 죽을 날 받아놓고 살았지. 4, 6학년 학교 갔는데 친구 없어갖고 왕따했지. 중3 고등학교 때 잘렸지. 사회나 조직과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그러니까 대학이란 것도 사회니까 들어가서 좀 사람들과 어울리는 좀 올바르게 좀 사람들하고 섞여서 사는 걸 바랬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생각에 나는 선천적으로는 그 기관지 천식과 뭐 기관지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쪽 폐활량도 안 좋고 기도가 막혀서 노래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 타고난 지병 때문에. 근데 어찌 하다 보니 그냥 노래보다는 소리를 내는 게 좋아서 이렇게 소리를 계속 내는데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낼 만한 장소가 없는 거야. 집에 돈이 많아서 연습실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도 그냥 뭐 아까처럼 뭐 라라라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한 1분 이거를 계속 하는 거 아침부터 아에이오를 계속. 이거 어디 가서 해? 잡혀가지. 그래서 대학교를 가면은 잘됐다. 엄마가 내가 그걸 했는데 대학교 가면 동아리가 있으니까 거길 가입하면 밤에 애들이 없을 때 12시간 연습할 수 있겠네. 그래서 대학교를 갔는데 바로 천하대장군. 그래서 그 과정이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천하대장군에서 이제 들어가서. 근데 희한한 게 천하대장군을 갔는데 또 천하대장군은 아닌 게 걔들이랑 같이 뭘 하진 않았어. 나는 영문과 88학번에서 환준이랑 철민이랑 거기서 밴드를 그 스쿨 밴드였었거든요. 스쿨 밴드로 따로 하신 거였구나. 천하대장군은 그냥 그 환준이랑 이런 철민이가 천하대장군이었고 나는 걸치기만 하고 연습실이 필요하니까 왔다 갔다만 하고 밤에 애들 학교 가면 난 술 마시다 10시쯤 가서 아침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연습. 그러면은 천하대장군도 사실 거기 소속은 아니셨던 거네요. 그냥 친구들이 그랬던 거지. 현식이 형이 김현식 씨가 지어줬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김장훈 한국 사람. 그때 88년에 팀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현식이 한국 사람으로 해. 근데 한국 사람 현식이 연주곡 한국 사람이라고 있거든. 근데 김장훈과 밴드 한국 사람.
아 그때는 진짜 병적이었던 게 노래를 하다가 막 기관지 이게 있으니까 막혔으니까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계속 연습을 하는 나중에 막 목 쉬었다가 풀리고 그러다가 원하는 소리가 따지면 원래 한 이 정도 나왔거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린 거야 한 옥타브를 후천적으로. 지금 이제 결절 때문에 찾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어쨌든 그때는 헤비메탈을 했으니까. 근데 안 나오고 막 2옥타브 C도 안 나오고 그래서 고호가 귀를 왜 잘랐을까? 어떤 예술에 대한 혼 때문에.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 자를까? 그러면 소리가 나오려나? 그때 소리가 안 나오면 막 담배불 막 지지고 그랬어 막. 아 진짜요? 나를 막 파괴해서라도 막 고통과 함께 막 나오고 그때 좀 미쳤었어. 예를 들어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제가 포기를 한다면 노래를 주실까? 그래서 포기한 게 여자. 그러니까 약간 신부님이나 스님도 도 닦듯이 여자 멀리하고 또 하나가 약은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금욕을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예, 음악적 재능을 이제 더 뛰어나게 올리기 위해서. 재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때는 뭐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긴. 근데 이제 그때 웃긴 게 손을 딱 해서 팔을 딱 준비해서 딱 하려고 했는데 딱 해보니까 이게 없으면 이 기타 칠 때 이쪽을 잘라야겠다 딱 했는데 그래서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치다 잘못해서 여기 빗나가면 이거 쓸어야 되는데 너무 아파. 이거 가만있어 봐. 잠깐 놓고 이제 안 될게 한 방에 딱 잘라야 되는데 한 방에 빡 잘라야 되는데 삐직해가지고 하면은 이걸 이렇게 쓰는 거 너무 아프게. 일단 보류 손가락은 일단 냅둬 손가락 냅둬 그래갖고 담배빵 뭐 진짜 그때는 정말 미쳤었어. 그러니까 노래에 미친 게 아니라 가수가 된다는 건 꿈도 못 꿨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어렸을 때 나의 그 한과 맺힌 거가 막 터져 나가는 느낌. 그냥 왜 사람이 왜 분이 올라오면 절규하잖아 막 그냥 하루 12시간을 절규를 했을 뿐이야. 계속 그러니까 막 너무 시원하더라고. 그걸 이제 음악으로 해소하셨던 거네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뭐 노래를 부른다 이런 개념보다 음악도 아니지 소리지 그냥. 소리. 예. 그러면은 그 이제 91년도에 김장훈으로 첫 앨범을 내셨었는데 이제 제가 리서치한 걸로는 90년도에 일간 스포츠 골든 디스크 시상식 방송을 펑크 내시면서 7년 방송 정지가 됐다고 이제 알려져 있더라고요 인터넷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7년을 방송국에서 정지를 매겼는지 안 매겼는지는 아닌 거야. 94년에 한번 나갔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먹었지 MBC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미디어가 MBC, KBS, SBS밖에 없었고 유튜브 어떤 게 없었기 때문에 절대 걸려. 그리고 미디어도 일간 스포츠, 스포츠조선, 스포츠 서울 세 개, 여섯 개 딱 연예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이제 포토뮤직, 뮤직라이프 이런 잡지들 몇 개 유명. 근데 여기서 일간 스포츠와 MBC가 함께한 골든 디스크를 당일날 펑크 낸다는 거는 신인이 매장이지. 근데 그게 펑크가 아니야. 그 인터넷에는 이제 그 김현식님 노래를 부르기로 한 건데 계속 이걸로 이제 형님이 하는 거에 대한 좀 너무 그 내 형을 파는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펑크 내셨다고. 근데 그게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펑크가 아닌 게 나는 그걸 한다고 허락한 적이 없었거든. 기획사에서 밀어붙인 거지.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그 형의 의지가 아니었군요. 아니지. 사무실에서는 좋지. 왜냐면 김현식 노래만 하면 다 해줄게. 왜냐면 현식이 90년 11월 1일 날 하늘나라 갔고 그리고 그해 봄에 91년이면 내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88학번이니까 한국 사람과 함께 C동 계단 강의실에서 매주 500원씩 받고 공연을 매주 했어. 그때가 리즈였던 것 같아. 그때 진짜. 왜, 어떤 면에서요? 전국에서 유명했어. 경원대에 한국 사람 밴드 있는데 약간 아마추어급. 그래서 골 때린다 거기. 그 싱어가 야작하면서 하는데 고음 많이 나오고 뭐하고. 그리고 생긴 거는 안 그렇게 생겼는데 졸라 웃긴데. 그래갖고 그때 공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조교가 와서 누가 찾아왔대. 나갔더니 이제 사스쿼치 같은 키 큰 놈이 최순식이래. 딱 보니까 서울 음반이야.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현식이 형이 서울 음반의 음악부 과장으로 있는 조원익 형이 메신저스 할 때 베이스 기타였을 거야. 현식이 형 할 때. 근데 현식이 형이 죽음을 예감했으니까 죽기 전에 엄청 소문을 내고 다닌 거야. 내 사촌 동생이 있는데 고음 혼방이다. 그때 유행어가 혼방이었거든. 야 이거 혼방인데 이거. 뭐 그러니까 야 이거 와방이야 와방. 와방이다. 와방이야. 야 혼방이야 이거. 그러고 있다가 막 다녔는데 현식이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봄에 원익이 야 현식이 동생 애가
이 현식이 형이 사촌 동생이라고 다닌 거야. 아까 실제는 원래 사촌 동생이 아니신 거죠? 아니지. 원래는 현식이 형네 엄마, 우리 엄마도 둘 다 이북 출신인데 둘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야. 맞아요. 원래 친한 사이셨죠. 그러면은 이모라고 부르거든 그때는. 네. 가짜 이모지. 네. 그러니까 뭐 셋째 이모나 다른 이모들도 다 가짜 이모. 그래서 이제 사촌 동생처럼. 근데 친형보다 더 친형인 게 현식이 형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사업하다가 아플다토 망해서 차압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집도 차압 3번 들어오고 완전히 망했는데 현식이 형네 집이 어려지면 현식이 형이 방학 때 우리 집에 와서 살고 내가 어려지면 현식이 형네 집에 와서 살고 다행히 따블로는 안 망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망해서 다행히 이렇게 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왔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형이 없었으니까 현식이 형이 친형이지.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와라. 그래서 이제 여의도를 갔지. 여의도 한국유리 이렇게 까만 빌딩에 2층이 서울 음반이 쓰고 있었거든. 딱 들어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오디션을 한번. 그래서 그런 건 저는 못하겠고 저 공연 때 했던 그 녹음이니까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그걸 딱 주고 쇠게 딱 던져놓고 마우스 이렇게 싹 들었지. 그랬더니 야 환생이다 환생. 그러니까 김현식의 환생이라고 목소리가. 그래서 앨범을 내자 그래서 계약금 600만 원에 인쇄 200 그리고 한 장. 그 당시 신인으로서는 파격적인. 그렇죠. 그때 600만 원이면 진짜 큰 돈 아니에요? 그리고 한 장. 1년 한 장. 한 장에 와. 그러니까 이제 현식이 형을 아끼는 형이었으니까. 그리고 나도 한 장을 내가 유도했던 게 그 와중에 내가 승질이 들어오니까 분명히 회사랑 싸울 수가 있다. 근데 나를 묶어놓을 수가 있으니까 안 내도 좋으니까 돈을 덜 받아 좋으니까 무조건 나는 한 장이다. 한 장만 계약한다. 그래서 아니면 그냥 뒤집어 엎고 나는 나간다. 그때부터 그런 잔머리가 있었지. 그래갖고 앨범 냈는데 그냥 분위기 좋았어. 왜냐면 그때만 해도 나는 진짜 내가 봐도 무섭게 생겼어. 일집 보면 무슨 무장공비 같아. 제가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몰라. 머리 맥가이버 머리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뭐였냐면 김현식과 뭐 전인권의 뒤를 이을 언더그라운드의 뭐 큰 신인 등장 뭐 이런 거 닥치고 소리였거든. 1, 2집 들어보면 1, 2, 3집 1, 2집 들어보면 진짜 미친놈 같아. 음이 야 이렇게 내가 했다는 게 진짜 청년의 목소리 있잖아. 노래는 뭐 이상했지. 그냥 닥치고 노래였지 그냥 고음. 약간 우리가 지향하는 게 핑크 플로이드였거든. 핑크 플로이드는 거기서도 외계인인데 그렇죠. 여기서 그걸 했을 때. 그렇죠. 거기서도 외계인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해서 했는데도 방송 한 번 나가고 반응이 좋았어. 그랬는데 그때 김현식이 다시 부활한 거지. 왜냐하면 현식이 형이 하늘나라 가고 30만 정도 팔리고 끝났어요. 그 전해에. 그러고 있는데 내가 앨범을 내고 나서 바로 그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 MBC 우리들의 천국에 배종옥 문성근 나오잖아. 그래서 뭔가 가로수길 쓸쓸하게 가는데 거기서 나의 모든 사랑이 딱 그냥 빡 터지면서 300만 장. 그때 이제 리슈가 된 건가 보네요. 그거 나오면서 막 뭐 추억 만들기 사랑 그 전에 일지까지 막 전집을 나가면서 진짜 한 1000만 장 나왔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그 LP 공장이 김현식 것만 찍었다 그러더라고. 물량이 딸려서 너무 들어오니까. 근데 봐봐 가수는 없는데 노래는 떴어. 근데 그의 사촌 동생이라고 불리는다는 놈이 가수야. 목소리도 비슷해. 좋은 카드잖아. 기획사에서도 방송에서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의 인기가 하던 PD 이름이 이제 김종진 PD라고 있어. 그 형이 원익이 형한테 형이라 그러던 친해. 그러니까 이제 딜을 온 거야. 형, 얘 합시다. 우리가 밀 테니까 이거 김현식 이거 해서 몇 번 하면 우리가 선곡을 보장할게 MBC에서.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나가지 말고 네 노래하고 뮤직비디오 하나만 찍자 그랬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도 보니까 현식이 형이랑 같이 이렇게 나와서 추억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만 찍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밀어붙여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골든디스크에서 대상을 탄 거야. 내상 내게태가. 그러니까 기획사에서 요거만 딱 하고 접자. 안 한다고. 그 펑크가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나는 안 한다고. 현식이 형은 내가 알아서 챙길 것이고 나는 아니 형 그리고 내가 그냥 혼자 해서도 뜰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시 돌아가면 형을 딛고 형 때문에 내가 앨범 낸 거는 맞다.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다. 현식이 형이 바란다. 형 말이 맞다. 근데 너무 면목 없지 않냐. 현식이 죽으면서까지 얘기를 해서 내가 앨범을 냈는데 그걸 딛고 현식이 바랄 것 같다. 왜냐면 나를 너무나 이 가수가 되게 하려고 살아있을 때 너무 많이 밀었거든. 현식이 도와주고 같이 데리고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골든디스크 당일날 회사에서는
설마 아무리 제가 또래여도 신인이 펑크랑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냥 매장이야 매장. 당일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강인원 형이 하던 연습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했는데 새벽에 같이 드럼 치던 영석이 형이라고 있었어. 몰래 짐을 꾸려갖고 도망쳤지. 발랐지. 잠수 탔지. 그때 얻은 별명이 이제 가요계 양대 서브마린이 나랑 임재범. 잠수 타는 거로는 거기서 이제 있다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학교로 가고 나는 완전히 매장. 버려졌지. 그때 91년에 이제 사고 치고 92년에 다 떠나고 나 혼자 남고 대학로에서 소극장 공연을 이제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12일 동안 하루 2번씩 해서 24회 공연 막 이렇게 했어. 그때는 무조건 하면 한 달 40회 뭐 이렇게 했어. 중간에 뭐 가면 그냥 가는 대로 하고. 근데 안 갈 수가 없는데요? 2장 팔렸더라고 티켓이. 그 당시에요? 청소해주는 이모 거기 극장 딸 뭐 이렇게 해서 3명 와서 5명 앉아있고 밴드가 6명이었고. 연주자가 더 많은. 풍돌 소극장. 근데 이게 애들이 민망하니까 박수도 못 치죠, 그쵸? 앞으로 오라 그래서 야 소주 사 그래서 술을 먹여놨지 일단. 야 마셔. 어떻게 보면 낭만이다. 야, 그리고 저기 형이 어차피 5명이 말 높게 내가. 야, 너 몇 살이야? 너 마셔. 너는 마시지 말고 중국에서 마셔. 야 그냥 너라 그냥. 그냥 해. 그때 진짜 좋았어. 그때 꺼리낄 것도 없었고. 진짜 그때 행복했어. 그래서 뜨기 전에 한 소극장 공연을 1000번 가까이 하지 않았나 싶어. 기획자들이 될 거는 같은데 그래서 해. 한 3번 하다 망해. 그럼 떠나. 그럼 다른 기획자가 이젠 될 때 되지 않았나? 그걸 7년을 하다가 결국에 그 충돌 소극장 2명 왔던 데 있잖아. 네네. 거기가 밑에 곤이랑 아토리라고 264석짜리 공연장이 있었어. 충돌은 80석이고. 근데 264석인데 405명이 들어왔어. 이 무대까지 다 앉았어. 그냥 딱.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야 대가리 하면 발차기 빡 하고 야 왜 이렇게 안 돼? 코트를 막 모니터 위에 뭐 어쩐지 안 들리는데 내가 귀가 멍멍해서 여기가 고산 스피커 막아. 여기가 지금 고산지대인가 지금 뭐 설악산이냐? 처음 아무 생각이 없어. 너는 진짜 편해서 그때 야자 까고. 그래갖고 그때 405명씩 왔는데 그 충돌 2층이 충돌이고 지하가 곤이랑 아토로 같은 건물인데 거기서 97년 말이니까 92년에 2명 왔었잖아. 3, 4, 5, 5년 한 6년 만에 건물 4개를 이렇게 두르더라 이렇게 줄이. 그러니까 그때는 예매 이런 제도가 없어서 뭐 교보문고에서 영풍문고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264석인데 마지막 심야 거를 1000명이 넘게 왔어 전국에서. 항의하고. 그렇죠. 난리 나죠 그거. 그때는 맘먹고 했으면은 진짜 만석까지 돌파했을 거고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 와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은 방송은 거의 안 타시던 와중에도 그래도 콘서트 여시면은 막 4-5천 명씩 채우셨던 거네요. 내 인생의 가수로서 가장 리즈였고 자랑스러웠던 건데 공연은 약간 언더그라운드의 전유물이었고 근데 내가 낼 때쯤에는 또 시절이 바뀌어서 TV에 나오는 가수들도 다 공연을 하는 거야. 신성우, 이덕진 뭐 다. 근데 그러면 얼굴도 모르지 히트곡도 없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 낭만의 완성이었는데 그 시절 시류가 히트곡과 유명세가 있어야만 매진을 쳤던 그 시절에 유명하지도 않고 히트곡도 없이 오직 공연과 노래의 힘만으로 공연을 매진시켰던 그때가 나의 리즈고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게 가장 언더그라운드 가장 바닥에서 가장 오버로 올라온 사람인데 어느 때가 더 좋은가 질문을 받았을 때 행복한 건 그때고 좋은 건 지금이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배고파서 편모 독자인데 엄마도 굶었고 힘들었고 가족들도 근데 행복했죠. 왜냐하면 좋은 거를 안 겪어봐서 이게 나쁜 건지 몰랐어 그때는. 노숙을 하고 배를 굶어도 집 나와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고생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마카세 가고 좋은 거 다 먹어봤잖아. 그리고 인기도 누려봤잖아. 인기 누리다 떨어지면은 불행하잖아. 그걸 불행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쉽지 않죠. 쉽지 않지.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지금은 어쨌든 뜬다 하면은 돈을 벌어서 주변도 챙기고 어쨌든 많은 곳에 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91년도에 첫 앨범 내시고 어떻게 보면 7년 동안은 뭔가 이렇게 확 노출이 안 되셨으니까 그래서 근데 보통은 저도 이제 나름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니까 이게 7년 동안 어떤 결실이 없다면은 뭐 레이블이든 음반사든 뭔가 제작을 안 해줄 텐데 어떻게 꾸준히 나왔을까가 궁금했는데 오늘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그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가능성도 가능성이고 사실 막 그렇게 사람이 몇천 명이 막 전국에서 모이면은 앨범을 당연히 원동력이 될 것 같아. 근데 그 공연 때문에 앨범을 낸 건 아니고, 아까 2집을 내가 내고 2집까지 망하고 3집 안 되고 이제 4집이 잘 됐잖아요. 3집 때 3집 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큰 누나가 내가 수원에서 노래방을 했는데 나 그지 때였지. 그걸 갔어. 이제 설날 전인데 작은 누나도 왔어. 다 가난해.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 한 10만 원인가 뭐 8만 원인가 모아서 네가 엄마가 그때 원당 집에 8만 원짜리 시골의 월세를 그 물 한 번 안 묻히던 그 엄마가 집차 3번 들어가니까 완전히 뭐 집안 안 풍비박산 났지. 다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인데 나는 가수가 됐는데 그 지랄하고 다녔고 미친놈처럼. 근데 딱 갔는데 이제 그 돈을 만들어서 나보고 이제 네가 갖고 엄마한테 가라. 설이니까. 근데 그렇잖아. 가수인데 그 돈 몇만 원 누나들이 만들어서 가는 자체가 얼마나. 근데 작은 누나가 누나 너 그거 쓰지 마 그래. 그래서 안 써. 뭐 그런데 그걸 한 3번을 작은 누나가 하는 거야. 어렸을 때 그게 있으니까. 진짜 안 쓴다니까 지금 돈을 확 집어던졌어. 근데 와 작은 누나가 막 주스면서 우는 거야. 근데 정말 나 작은 누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누나들을. 그래서 그때 울면서 이제 오면서 생각한 거야. 야 음악이라는 게 인간을 노래하는 건데 자기 부모 형제도 못 챙기는 놈이 뭔 음악을 하냐. 그리고 나는 뭐 음악성을 쫓아서 그렇게 산 게 아니야. 언더그라운드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삶을 순리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그지였던 거고 그런 가수였던 거고 그렇게 혼자 외로웠던 거고 그렇게 길거리에 잤던 거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나의 있는 순리대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엄마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기획으로 갔지. 동아기획은 김현식이 있던 곳이고 들국화가 있던 곳이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장필순 뭐 수많은 언더그라운드의 모든 그 김현철부터 배지 다는 게 뮤지션들한테 거기는 방송국에 앨범도 안 갖다 줘. 앨범 나와도 사서 틀라고. 와, 장난 아니었네요. TV 나가려면 안 나와서 PD들이 다 판 뽀겠잖아. 안 나가. 뭐 들국화 뭐 머리 잘 웃기고 있네. 안 나가. 거기 뭐 안 나가고도 공연 매진되고 뭐 50만 장씩 팔리는데 뭐. 그리고 거기를 딱 가서 이제 자수를 하고.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 사장님을 봤거든. 대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안 되겠다고. 그냥 떠야 되겠다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랬더니 그러면 나랑 약속을 하자. 첫째, 싸우지 마라. 그 승질 죽여야 되지. 그거로는 안 된다. 둘째, 무조건 그 락커 이런 거 버려야 된다. 사람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해야 되고. 셋째, 지금은 김현식과 들국화의 그런 시대가 아니다. TV를 해야 된다. TV를 해야 된다. 근데 TV를 그렇게도 멀리했던 동아기획 대장님이 시대를 지나서 TV를 꼭 해야 되고 그 당시에 막 들국화처럼 막 아주 막 파격적인 음악들로 했던 거기가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노래를 발라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에 싸우지 말고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3집에 낸 게 나를 잊고 사라져라고 나름 뭐 그런 거 발라드 했다. 네네네. 4집은 제가 한번 기획해 볼게요. 뜰째 그리고 이제 4집에서 뜬 거지. 그러니까 그때 그게 이제 98년에 2월 16일에 앨범을 내는데 그 전에 내가 이미 내면 나는 무조건 된다는 일단은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 근데 안 됐다고 실망도 안 하지만 일단 된다 하고 무조건 모든 일이든 해. 그래서 그해 여름의 공연이 굿바이 투 로맨스였어. 낭만이야 안녕. 모든 과거의 안녕, 친구들의 안녕.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We'll meet in. 그래서 그게 딱 나는 이제 약간 그때 느낌으로 그냥 이제 팔려간다. 네, 이제 전환점인 거죠. 타협하고 욕을 많이 먹었지. 그 당시만 해도 뭐 언더가 뭐 락커가 있잖아. 그래서 그 기자들도 변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맞다 하는 거 이러저러해서 했고. 근데 두고 봐라. 김영 사장이 했던 얘기가 내가 지금 시킨 거를 네가 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공연의 형태를 너는 다 얻을 수 있다. 제가 될 거야. 넌 무조건 된다. 무조건 돼. 그리고 공연의 모든 원하는 큰 공연에 근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됐겠지. 근데 그게 98년에 다리가 나가서 그때 오바하다. 내가 어디를 갔는데 나 진짜 갔는데 떴잖아. 근데 이제 뭐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거여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오바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떴을 때 나한테 오는 줄 알고 내가 그러다 이렇게 발이 이렇게 완전히 접지갖고 자빠져요. 근데 그 사람들 나를 보러 온 게 아닌 게 한 명도 안 일으켜주고 다 가더라고. 그래서 누워서 다리야 이 씨발
내가 그리고 너무 민망하잖아. 아니 그 내가 나는 오니까 아유 난리 났구나. 그죠, 팬인 줄 알았는데. 저 공연 본 사람들이 저 나한테 지금 막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잖아. 너 길이 하나만. 근데 나는 내려오는 게 나인 줄 알고 하다가 다리가 완전히 접질려 갖고 목발을 짚고 활동을 한 거야. 근데 그 해에 200번이가 공연을 했어. 목발 짚고요. 목발 짚고. 와. 방송을 라디오 고정을 9개, TV 도배 웃기니까 싹 도배 싹 모든 프로 다 나가고 하루에 스케줄 한 8개씩인가? 와 근데 그때는 뭐 힘들지도 몰랐어. 뭐 대학교 축제 뭐 하루에 뭐 5개 6개. 그러니까 누가 어떤 기자가 썼는데 호랑이는 죽어도 풀을 뭐 뜯지 않는다. 결국 김장훈이 원했던 건 이거였던가 뭐 이러면서 되게 깊이 있게 썼더라고. 근데 너무 흥미로운 게 그 이제 힙합 씬에도 막 그 쇼미더머니라는 방송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저도 좀 그랬거든요. 이제 그렇지. 방송 나가기 전에 뭐 언더그라운드로 활동하다 이제 쇼미더머니 나가니까 막 욕 먹고 그랬는데 그 당시로 리버스하면 거의 비슷한 어떤 그건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은 결국 대중 예술을 할 때는 대중들과 더 많은 대중들과 가까워지고 싶은 거는 그거는 그냥 본능이고 인지상정 아닐까. 근데 그거를 대중과 가까워지는 길에 갔다고 해서 뭐라고. 어쨌든 나는 이 기본적으로 자유인이어서 자유인이라는 게 막 방종하고 남한테 해코지하고 피해주는 건 안 해. 근데 프레임을 만들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돼. 장르는 뭐고 이런 게 없어. 네네네. 장르를 표현할 길이 없어. 마더가 어떤 장르니? 이거 발라드 뭐 락 발라드 뭐니 그거 뭐 딱 특정하기 어렵죠. 어떻게 보면 창이야 창. 그런데요. 그 진짜 많은 꽃기어는 댄스고 닭가도는 뭐니 그 뭐 코믹 발라드니 뭐.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내가 겁 없이 진짜 또라이 같이 하잖아. 그러면 더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마 한 10만 명 정도의 팬은 지금은 하고 살 수 있는데 그거는 돈도 많이 벌고 내 마음대로 살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가 있냐면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그래도 무대에서는 누구보다 자유롭지만 내려와서는 그래도 유교사이니까 어느 정도 품격은 지키고 이제 더 이상 이 나이에 이제 90이 돼가는 노모 걱정시키고 팬들 걱정시키고 이 짓거리는 이제는 못하겠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때 하자. 언젠간 하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언젠간 다시 다시 나중에 담배 피고 다시 오늘로 비행기에서 한번. 일단 내가 평생 먹고 살 동안 벌면 그때부터 어떻게 사는지 봐봐. 진짜 제대로 막 산다 내가. 진짜 내가 한 3년 정도 있다가 한 65살 됐는데 한 1,000억 벌었어. 엄마랑 누나랑 다 주고 밴드 돈 주고 다 해서 이제 끝 했잖아. 먹고 살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구상에서 저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있었던가? 근데 절대로 법적으로 어긋나거나 누구한테 해를 끼치거나 이런 건 안 해 나는. 뭐 마약도 안 하고 도박도 이런 건 안 해. 근데 그냥 내 안에서 혼자 음악적으로나 뭐나 그리고 뭐 분노를 표출하거나. 근데 그게 팔레 웃긴 게 그 누가 그래. 아니 그러면 의사도 도파민을 어디서 끌어내냐. 너무 한 번에 많은 걸 끊지 않았냐. 술, 담배, 카페인, 탄수화물. 근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쾌락을 절제하는 쾌락이 있더라고. 네네. 어쨌든 술, 담배 이거 다 끊고 나서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지긴 했어. 건강도 좋아졌어. 얼굴도 좋아졌어.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금욕을 하잖아. 네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무나 금욕과 반대쪽을 나의 욕구를 그대로 다 하는 거를 너무나 가봤거든. 어렸을 때 다 가봤거든. 할 수 있는 걸 다 가봤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가고 싶은 게 없어. 뭐 고등학교 도박하다 잘렸고. 그 이후로 안 잡아. 다 가봤어. 여자도 많이 만나봤고 가난도 해봤고 돈도 많이 벌어서 많이 써도 봤고 뭐가 있을까? 오마카세 뭐 이런 거 별로야. 그냥 자리가 그러니까 뭐 100만 원짜리 가는 거지. 제일 맛있는 건 순댓국 아니니? 뭐 무조건 맛있긴 하죠. 무조건 맛있죠. 순댓국 졸라 먹고 싶다 지금. 나는 진짜 그 모든 걸 좋게 생각하는 게 막 뭐가 어쩌다 뭐 사이트도 얘기하잖아. 그러면 물론 뭐 좀 무리가 되는 사이트도 있겠지. 근데 어떤 생각하냐면 그 지금 우리가 보는 온라인 상에서 세상이 그렇다면 오프라인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겠니? 그러니까 나는 다는 아니겠지만 숲트는 내가 그 조롱을 한데도 뭐라고 안 한 거는 그냥 뭐 리니지나 롤처럼 게임 아니겠니 그냥 그 안에서 서로 그냥 김장훈 숲툰이라는 거 하나 잡아놓고 논다고 해서 내가 뭐 인격이까지니 뭐 어디가 수명이 줄어드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게임에서 뭐 누구 죽였다고 진짜로 죽이니 그리고 마음속으로 누구 죽이고 싶으면 안 먹은 사람이 있니 이성이 통제하는 거고 그걸 못하는 놈들은 언제나 있었던 거고 동서고을 막론하고 세상은 그렇게 쉽게 망하지도 쉽게 흥하지도 않고 언제나 이 상태였을 거다. 이 수준과 시대상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좀 긍정적이고 좀 낙관적인 것 같고 인생을 지금 오늘 얘기했잖아 내가 형이 얘기했으면
오래 못 살 뻔했거든. 그리고 노래도 살리고 살려서 가수가 되는 걸 상상도 못했거든. 근데 뭘 잘하냐 못하냐를 나는 안 따지거든. 근데 잘하냐 못하냐는 뭐를 할 수 있을 때 따지는 거지. 나는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몰라. 언제나 나는 이걸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죽느냐 사느냐지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느냐까지 갈 생각이 수가 없다니까. 일단 완전히 산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고 배불리 살고 럭셔리하게 사는 거지. 항상 이걸 죽을지 살지 모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거를 뭐 잘 살아야 되고 뭐 럭셔리해야 되고 그런 거가 개념이 없어. 안 된다는 개념도 없어. 근데 또 안 됐을 때 거기서 실망이란 개념도 없어. 그냥 인생을 사는 거야. 나한테 주어진 대로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벌써 62, 3이야. 순간 80이 오고 금방 떠날 거야. 근데 내가 여태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집 사고 하세요. 그런데 여태까지도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걱정하던 노후가 지금 왔는데 이 노후를 잘 살고 있는데 뭐 더 이상 뭐 없어 바랄 게.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이해 못할 것도 같아. 근데 그걸 죽음의 문턱에 발을 몇 번인가를 들였다 나온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벌써 끝나도 끝났을 거야. 그 스투는 한창 이제 막 인터넷에서 난리일 때 저는 심지어 그때 그 막 돌아다니는 영상 이런 거 안 봤거든요. 왜냐면 저는 중학교 때 그 추억이 형님 너무 크니까 전 그걸 보고 싶지가 일단 않았고 그냥 그 밈이 됐다는 것만 알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왜 김장훈이라는 보컬에 대해서 갑자기 왜 저렇게 하지? 물론 제가 영상을 안 봐서 그 시절에 어떠셨을지는 제가 뭐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나는 그게 좋았던 게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논란이 일어나는 거가 쉽지가 않거든. 난 또 그거 어떻게 좋게 생각하냐면 야 핫한 거 졸라 힙한 거야 내가. 됐어. 논란은 신인 때 나고 많은 건데 30년 넘게 논란 나는 가수가 어디냐 전 세계에. 기록이야 기록. 나는 죽기 전까지 논란을 일으키다가 어쨌든 공연장에 사람은 오잖아. 그 사람 보고 하고 또 이게 욕하면 그것도 귀엽게 봐주고 욕하다가 올 수도 있고 좋아하다 실망하고 또 반대편으로 가서 적군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세상이. 그렇다고 그 온라인에서 욕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야 이 새끼야 뭐 이런 거 아니잖아. 맞아요. 한 번도 저도 나름 인터넷에서 욕보고 본 시기가 있지만 현실에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전에 내가 어느 조직이랑 싸울 때 내가 그때 지금 이제 댓글 이런 거 안 다는데 한참 댓글 달 때 있었어. 그래서 야 니네 그러지 말고 내가 저 광화문에 있으니까 글로 와서 50대열로 완타치 쪼개고 그 대신 나 혼자니까 연장 사용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진짜 생각해. 파이프로 가 오랜만에 죽인다 내가. 안 왔더라고. 그래서 왜 안 왔냐? 쫄았냐? 뭐냐 너네 뭐 그러면서 진짜 저 생각하면 진짜 정신 나간 것 같아. 잔인한 이런 거가 우리 엄마가 청소년 교회 목사였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게 비행 청소년 문제란 말은 없다. 그거는 어른들이 만들어낸 거고 어른들이 잘못이지. 걔네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왜 걔네한테 뭐라 그러냐. 그래 어린애인데 잔인한 일을 저질렀다. 걔 환경을 보면 그 부모가 그런 부모를 안 만났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야. 청소년이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나는 네가 청소년들의 친구가 돼서 그 아이들한테 뭔가 좀 친구 같은 그런 형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한테 뭔가 희망도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속으로 내가 그 어렸을 때 떴을 때도 청소년 팬이 없었는데 지금 무슨 근데 60대 갖고 subTo는 때문에 청소년 팬이 생기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진짜 그 이후에는 생각하는 게 청소년 페스티벌을 할까. 요즘에 중고등학교, 난 대학교 축제는 안 가는데 중학교 축제를 많이 가. 중학교 축제 학교에서 주최하는 거는 돈 안 받고 내가 다 돈 내서 이제 하고 뭐 하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그걸 아이들이 그걸 하루 놀아서 뭐 하겠어. 근데 그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얘네 이런 얼굴을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웃는 얼굴을? 이 얼굴이 청소년 얼굴이라고. 이 웃음을 1년에 2번만이라도 주자고. 그래서 청소년의 날이 없어졌을 거야. 우리 어렸을 때 있었거든. 네, 그래서 청소년의 날을 하고 기업들 받고 해서 청소년 페스티벌 1년에 한 3일 정도나 이틀 정도 해서 서울은 내가 하고 뭐 어디는 뭐 부산은 뭐 예를 들어 싸이가 하고 여기를 한 명씩 대장들이 맡아서 가서 하고 다 무료로 가고 청소년들이 시험 공부가 아니라 이날만큼 청소년들의 행복과 낭만과 에너지를 위해서 온 나라가 뭉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 청소년들 팬이 생기면서 내가 걔네 팬 생겨서 뭐 좋을 게 뭐 있어. 애들 좋겠다 그래도 뭐가 좋아. 괜히 그 입장료 2만 원을 해서 적자만 디리디리 지금 아, 그렇죠. 그렇게 많이 올 줄 알았니 내가. 25%가 적자가 안 나니 그거. 죽을 때까지 2만 원 받는다고 또 멋있게 얘기해놔갖고. 근데 어차피 공연은 나는 취미로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공연 관객에 대한 나눔을 제1 나눔으로 하는 게 맞다. 제일 소중하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 군주들이니까 이렇게 하고 취미는 돈을 쓰면서 하는 거니까. 행위는 누구보다 병적으로 프로처럼 연출과 노래는 정신은 아마추어처럼 순수하게 이제 얼마나 떳떳해. 와, 근데 그 말씀하신 유스 페스티벌 같은 거 청소년 페스티벌 진짜 하면은 너무 야, 너 같으면 공짜로 안 오겠니? 야, 나 가고 싶어. 와서 그냥. 그렇죠. 네, 완전 가고 싶죠. 그날은 진짜 나 진짜 이건 내가 생각해도 대견한 건데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우리 엄마가 예전에 청소년의 친구라고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네 그랬는데 어떤 가수가 젊었을 때부터 만약에 10만 명이라면 팬이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봐. 20만 명도. 근데 관객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경우는 못 봤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낭만이지 뭐. 난 낭만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 네, 저도 되게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 옛날에 좋아하는 게 낭만, 극복. 근데 극복은 이제 버렸어. 왜냐면 힘든 날을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극복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평화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낭만. 그래서 딱 이제 마지막 질문만 딱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일단은 가정을 아예 안 꾸리시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근데 지금 이제 60대가 되셨고 그리고 이제 노년을 생각하실 때 그래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뭔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가족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단 대를 이어야 되는 거는 세종 때나 있었던 얘기고 우리가 뭐 왕족도 아니고 얘들 엄마한테 이 얘기했다가 쫓겨날 뻔했잖아 진짜. 뭐 대는 이어야 될 거죠. 아 우리가 뭐 고정이에요. 대를 왜 이어? 그냥 나태해서 내가 막내니까 장지 다 보내고 내가 마지막으로 죽을게요. 그냥 내가 제일 마지막에 죽는 게 제일 아름답고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되고 엄마 먼저 가실 거 아니야. 가시면 가시고 누나 작은 누나 보내고 다 태우고 그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올라갈 테고 올라가 계세요. 뭐 왕족을 뭘 이어 있기는 어차피 끝나는 건데. 그리고 누가 옆에 있어야 외롭지 않고 삶이 든든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누가 있어도 그럴 것 같은데 혼자서 충분히 행복하고 재미있는 삶인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심심하지 않을 장점도 있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귀찮다는 단점도 있고 챙겨야 되는 단점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피가 안 섞여도 가족이 있고 어떤 집은 피가 섞여서 가족이면 뭐예요? 가족이 원수인 집안도 있고 그래서 내 밴드가 가족이고 피가 안 섞여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나쁜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고 뭐 얼마나 충족했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물질적으로 챙겨주려 노력했는데 고마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근데 그냥 우리가 김장훈이라는 사람이 이번 세상에 만나서 즐거웠다. 나이 들어서 함께 밥이나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거로서 족하지. 굳이 뭐 같이 있어야 돼. 그리고 외로움증을 안 타요. 좀 다른 얘기인데 고독은 해요. 고독은 원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냥 누구랑 함께 있어도 고독하고 저 먼 데를 바라보는 것 같고 주변 사람도 그걸 느끼고 그래서 지금은 그걸 음악에 이용하죠. 고독감이 깊이 빠져들어가고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왜? 이제 다른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손가락을 자르려고 할 수도 담배불을 지질 수도 또라이 짓을 할 수도 미친놈처럼 하고 세상과 싸우고 부딪히고 대가리 깨지고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서 자 세상에 온몸을 던져 부딪혔으니 그걸로 노래를 하자. 안 돼 이제는. 그러면 아예 노래를 못하게 되니까 그럼 뭘로 노래하지? 나이 먹으면 필이 생겨. 그리고 인간은 고독한 거고 인간은 나약해. 그 마음으로 노래하자. 나는 그냥 나약하고 없어. 그냥 딱 간절하게. 뭐 그런 거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혼자 있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고 예전에 여자애들 떠났다 외국 갔다가 먼 시간이 지나서 만나서 오빠는 나 안 보고 싶었어? 그럼 가끔 보고 싶었어. 너는? 그랬대. 나는 오빠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걱정이 됐어. 그러니까 나는 항상 걱정을 시키는 존재였어. 항상. 불안하대. 그 여자들이 떠났던 이유는 외로워서인데 바람을 펴서가 아니라 어딘가를 먼 데를 같이 있을 때도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너무 외로웠대. 근데 그거는 아마 어린 날일 것 같아.
어렸을 때 그 초절했던 날들 항상 이루지 못한 한 이런 것들이 그 내 눈빛이 항상 흔들렸던 것 같아. 그래서 여자를 못 만난 이유가 나이 먹어도 이런 인생인데 여기다 얘를 갖다가 거기다 꾸겨 넣어서 이 길을 같이 가자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벽을 치더라고 여자한테. 못 만나는 게 다른 거보다 나 하나의 삶도 여전히 나는 혼란스럽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너무나 유한하고 너무나 나약하고 허무한데 여기에 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들어와서 얘가 이 인생을 같이 가자고 내가 한다고 그냥 편안한 남자한테 가서 편하게 그게 내가 처음 하는 얘기인데 아마 이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얘는 뭐 어디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이걸 이해하기도 그렇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딜 쳐다봐 뭐. 사시야 사시 다음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 게 연애 그 여자를 못 만나 연애를 못 할 것 같은데 만일 하나님이 딱 하나의 소원을 너한테 주면 뭐를 할래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 내가 원하는 노래에 도달하는 거가 있을 테고 돈은 아니야. 원하는 노래에 도달해서 노래에 대해서 도를 통하는 거 혹은 어렸을 때처럼 절대적인 불꽃 같은 사랑을 한번 해보고 미치도록 설레는 사랑 이 두 가지를 놓으면은 후자일 것 같아. 그런 사랑을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면 그 끝에 가서 진짜 부서져도 좋다. 어차피 내가 만난 게 다 독특해서 그 끝은 부서질 거라는 걸 알면서 갔던 사람들이 많았거든. 유한한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가야 되는 사랑이었는데 그냥 가 어떻게 할래 그냥 단순하자 그냥 가자 가서 끝에 장렬히 그냥 불꽃을 태우고 이 사랑이 부서져도 그래서 그 사랑하라는 노래가 있거든 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그 미안해를 하지 말고 7집에 그거를 타이틀곡으로 나는 하고 싶었거든. 진짜 가사가 사랑한테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구나. 짧게도 살았구나. 사랑아 잘 가거라 고마웠다. 오늘 밤 내 손으로 그 눈 감겨주고 한없이 울고 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루어진 사랑만 사랑이겠니? 나만은 너를 기억할게 영원토록. 와 진짜 그 가사가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면 그럴까 생각할 텐데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그렇고 그것까지 얘기하면 그 사랑이 빛이 바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슬픈 선물 가사 보면 내가 아이디어 줬는데 다시 시작할 너에게 혹시 내가 짐이 된다면 모두 다 지워버리면 돼. 어렴풋한 기억 하나 남아있지 않도록 훗날 내 곁에 누군가 혹시 우리 사이를 궁금해하면 너를 잊었단 말 대신에 처음부터 널 모른다고 해줄게. 그냥 갔었자. 그리고 뭐 하얀 말에는 마지막이라도 힘들지 말라고 잡지도 않았어. 내가 널 안 잡은 게 널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잡으면 너 못 가. 그래서 여자애들이 이렇게 이별을 통보하면 내가 죽으라고 잡아도 가야 되는 거지. 그럼 그럼 가. 그럼 이제 그걸 또 섭섭해 하더라고. 여기서 잡으면 너 못 가. 진상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가. 내가 진짜 얘기해 줄게 그러면. 진짜 아파. 그리고 이따가 다가올 밤이 너무 무서워. 내가 약해. 죽을 것 같아 진짜. 근데 어차피 너 못 오니까 그냥 보내는 거니 가. 멋있는 척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가. 빨리 가. 그러고 나서 웃긴 게 그때 그 당산동이었거든. 여자를 만나고 12시간 만나서 갔어. 그래서 11시간을 기다렸어. 11시간을 기다렸는데 야, 저 남자가 진짜 내가 진짜 쓰레기인 게 11시간을 기다렸는데 이제 다시 올까 봐 옛날처럼. 근데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는 여자가 있었어. 근데 저기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딱 하고 응? 가슴이 야, 내가 나 자신이 패 죽이고 싶더라고. 이렇게 난 못 봤지 얘를. 이 사랑하는 얼마나 아름다워. 11시간을 내가 보내주고 나서 산화공독 진달래꽃 뿌려주고 에이블 죽어도 안 이놈 흘리고 가 그러고 딱 있다가 이제 저 영어 끝나 가셔야 돼 그래서 딱 이렇게 따고 깜짝 들켰나 여기가 이건가 하나님이 바로 연결을 이쪽으로 얘랑 술을 마셔야 되나. 이건가. 그리고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저거 딱 하는데 얘가 순간적으로 너무 잘 갔다 하는 생각이 얘가 이러려고 갔나? 이런 식으로 나를 진짜 야 그때 생각하면 얘가 떠났던 아픔보다 그 아가씨를 봤던 울컥이 더 큰 것 같아. 내 기억 속에. 야 미안하다. 내가 그런 놈이다 오빠가. 잘 사니? 아니 너무 마지막까지 이렇게 결국엔 재밌게 토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오늘 또 기타까지 갖고 오셨잖아요. 또 노래 오늘 그 최근에 나온 안녕 고마웠어요. 이제 될래나? 안녕 고마웠어요. 당신이 수놓은 모든 순간이 눈에 빛나요. 보고 싶을 거예요. 나를 비춰준 환한 미소가 고마웠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똑같이 살 거예요. 힘든 일도 슬픈 일도 소중한 우리 이야기죠. 안녕 고마웠어요. 당신을 위해서 힘낼 수 있어 행복했어요. 보고 싶을 거예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요. 고마웠어요. 안녕 고마웠어요. 당신이 수놓은 모든 순간이 눈에 빛나요. 보고 싶을 거예요. 나를 비춰준 환한 미소가 고마웠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똑같이 살 거예요. 힘든 일도 슬픈 일도 소중한 우리 이야기 사는 게 힘이 들 땐 별거 아닌 추억으로 웃어주세요. 밤하늘 별을 보며 우리 함께 부른 노래 떠올려줘요. 사는 게 힘이 들 땐 별거 아닌 추억으로 울어도 돼요. 밤하늘 별을 보며 우리 함께한 그때를 안녕 고마웠어요. 당신을 위해서 힘낼 수 있어 행복했어요. 보고 싶을 거예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요. 고마웠어요.